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S그룹의 계열사인 LSMNM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에 1조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LSLNF는 지난 8월 새만금에 1조 8천억 원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짓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LS그룹의 투자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새만금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입니다. 익산 주얼리 직접 산업센터에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첫날에만 4개 업체가 직접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등 익산 패션 주얼리가 온라인 소비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군산 선유도 인근 해역에서 청동기 시대 간돌검을 비롯한 183점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는 청동기 시대에도 해상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남송대 도자들도 발견돼 중국 고선박도 매몰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LS그룹의 계열사인 LSMNM이 오늘 군산에서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군산시와 1조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LS 계열사인 LSLNF는 지난 8월 새만금에 1조 8천억 원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짓기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LS그룹의 투자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새만금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재계서열 16위인 LS그룹. LS그룹 계열사인 LSMNM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부터 2차 전지 소재인 황산니켈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8년 공장이 완공되면 298명을 채용해 한 해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내 2차 전지의 양극재에 전구체와 고순도 금속 화합물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만 참여한 2차 전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오늘 회박식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LSMLM은 금속 추출과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번 투자는 LS그룹의 새만금 산단 2단계 투자로 당초 7,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3,690억 원이 늘어난 1조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LS그룹 계열사인 LSLNF 배터리 솔루션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조 8,400억 원의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 제조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의 투자 예정인 공장은 LSMNM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LSLNF의 전구체 공정과 연결해 생산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로써 LS그룹 계열사 2곳의 새만금 투자는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새만금 사상 최대 투자 액수입니다. 오늘 투자 협약으로 LSMNM은 전구체 원료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만금과 LSMNM이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2차 전지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시키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행히도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뭐냐면은 새만금 산단이 2차 특화단지로 인해서 밸류체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사람 교육시키는 문제가 좀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S그룹의 이딴 새만금 투자, 2차 전지 공급망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해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익산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DY이노베이트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DY이노베이트가 미국 수출용 저속 전기차를 개발해 앞으로 5년 동안 8,000대, 1억 8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DY이노베이트는 지난 2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존 골프카와 유틸리티 차량의 단점 개선에 주력해왔습니다. 한편 DY이노베이트의 매출은 지난 2020년 899억 원에서
올해 1,9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새만금 공항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이견차가 여전한 가운데 예산 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신항만과 내부 연결도로 등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늘면서 복원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공항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막판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 기념 통장이 출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에 맞춰 전북지방우정청과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출시해 내년 3월 29일까지 영업점에서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도내 주류와 식품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에 전북특별자치도 라벨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익산 금마면 일대에 백제왕궁 역사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408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제왕궁 역사문화공간은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인근 3만 8천여 제곱미터의 건물 6동을 짓고 백제식 전통정원과 왕궁 공방, 왕궁 생활체험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9억 원에 구입한 고군산 2층 버스를 3천여만 원에 팔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년 넘게 운행을 중단한 고군산 2층 버스 2대를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2층 버스 2대는 지난 2018년 9억 원에 사들여 각각 2,400만 원, 7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종대 시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경제성 검증과 부실한 관리 등으로 2층 버스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매각됐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첫날에만 4개 업체가 직접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등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이 온라인 소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생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스튜디오. 화려한 디자인을 뽐내는 각종 패션 주얼리 제품이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과 주문,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지금 빛나는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업체들은 온라인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13주에 걸쳐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홍보용 사진 촬영부터 진행 대본 구성, 방송 카메라 영상 촬영, 쇼호스트 진행까지 분야별 교육을 거쳤습니다. 주얼리 업체 임직원들이 생방송 현장에 투입돼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겁니다. 각자 이제 우후죽순으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나름 아름아름 1인 방송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틀을 좀 잡아드리고 실제로 이제 빛나는 스튜디오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1인 방송을 했을 때 하고 이 장비를 운영해서 방송을 했을 때는 투입되는 인력이라던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마련된 라이브 커머스 전용 공간은 빛나는 스튜디오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4억 원이 투입돼 생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 2개와 주얼리 제품 촬영 공간, 화상 디지털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험 방송을 마치고 29일부터 가동됐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익산 지역 패션 주얼리 업체 3-4곳 정도가 판매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브랜드 가치를 올려보자,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 빛나는 스튜디오를 이제 모두들 생각하셨고요. 앞으로 패션 주얼리 업체들은 출자를 통한 별도의 공동 조합을 만들어 라이브 커머스 활동을 더욱 체계화시킬 방침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실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쪽이 조금 충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도 상승과 판로 개척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장을 던진 이산 패션 주얼리. 온라인 소비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 패션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이 부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인화공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12억 원을 들여 인화공원 내 산책로 4.2km 구간 중 춘포면 금곡마을부터 신평마을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을 맨발 산책로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인화공원 종점부터 춘포역까지 구간을 맨발 산책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근로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1,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3년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산복천 등 집중호우 피해 하천복구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재해복구 사업비 118억 원을 확보해 12월부터 산복천 제방유실 구간의 연약 지반 처리와 제방 보강 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도 내년도 6월 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중 13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디지털 스마트 게시대 설치와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과학체험교실 운영, 에듀페이,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운영 등 21개 사업에 걸쳐 139억 8,19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특수학급 60개를 신증설합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가 3명 이상인 학교에만 신설 가능했던 특수학급을 1명으로 낮추도록 지침을 개정해 조사한 결과 66개 학급 신설 요구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감소로 감축이 예상되는 6개 학교 6개 학급을 제외하고 6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사도 54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략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기획단은 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당원이 규정한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 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 후보자가 경선하는 경우에는 정치 신인의 가산점을 10%로 제한하고 20, 30대 출마자들에게는 경선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군산 선유도 인근 해역에서 183점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간돌검도 발견돼 청동기 시대 해상 활동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국 남송대 도자들도 발견돼 중국 고선박도 매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 2020년 12월 잠수사가 유적을 발견한 이후 매년 수중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지난 2022년까지 500여 점의 수중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선유도 인근 해역에서 18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는 자기 70점, 도토기 58점, 금속 8점, 석재 43점, 목재 4점 등 183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부터 근대 옹기까지 폭넓은 시대를 아우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청동기 시대 간돌검이 수중 발견됐습니다. 청동기 시대 간돌검이라고 불리는 마제 석검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상교류 활동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뿐 아니라 선사시대 때부터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해양에서 이 해양 교류사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은 역사시대 쪽에 우리가 한정을 하는데 한국 해양 교류사를 선사시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물인 거죠. 또한 중국 남송대에 만들어진 백자비문 접시, 사이오 등 중국 도자들도 발견돼 난파된 중국 고선박이 매몰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내년에도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지금 2년째 발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고군산 해역 조사 대상 면적 23만 5천 제곱미터 중 올해까지 조사 완료 면적은 2,780제곱미터. 남은 조사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98%로 많은 수중 유적이 발견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의 연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2,000mm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군산의 연 강수량은 1,980.4mm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6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올해 연 강수량은 지난 30년 동안 평년값인 1,246mm보다 734.4mm가 많습니다. 다음 달 평균 강수량을 감안하면 올해 연 강수량은 2,000mm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4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49살 A씨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4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수출액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6% 줄어든 5억 889만 달러로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 중국 등의 수출이 줄고 주력인 자동차와 동제품, 건설 광산기계 등에서 부진했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내 수입은 지난해보다 19.5%가 줄어든 3억 9,61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농가에 6개 품종의 벼가 보급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농가에 배정된 벼 보급종은 신동진과 참동진, 해담 등 6개 품종의 2,279톤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또 봄감자 보급종은 수미와 두백 등 2개 품종으로 271톤이 보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이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순교자 유해가 발견된 이서면 남계리 유적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진합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전북도 기념물인 남계리 유적과 돼제 성당지를 국가지정 유산으로 신규 등록한 뒤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완주에는 남계리 유적 이외에도 초남 이성지, 천호성지 등 종교적 역사 자원이 있습니다.
선사폐업으로 운항이 일부 중단됐던 부안군 격포 위도 항로가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5개월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29일 부안군에 따르면 해진해운 소속 천사아일랜드 3호가 지난달 진수를 마치고 이 항로에 새로 배치됐습니다. 천사아일랜드 3호는 408톤급 여객선으로 승객 210명과 차량 34대를 한 번에 싣고 운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회가 전북형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을 발굴합니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29일 국민이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직속기구인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 구상을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올 들어 군산항에 입출항한 외항선 10척 가운데 3척 이상이 3만 톤 이상의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군산항에 드나든 외항선 1,436척 가운데 3만 톤 이상은 470척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습니다. 3만 톤에서 5만 톤급 미만은 213척으로 14.8%, 5만 톤에서 7만 5천 톤급 미만은 229척으로 1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2만 톤급 미만의 선박은 전체의 61.7%인 887척, 만 톤급 미만의 선박은 691척으로 48.1%였습니다. 익산에서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가 학술대회가 오늘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와 마한 백제문화재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배병선 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은 익산 발굴 유적이 주는 건축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전북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주제 발표를 통해 미륵사지 복원 정비 성과와 과제, 서고돌이 유적 발굴 조사 성과, 익산 지역 출토 토기 등을 사례로 들며 백제 왕도로서의 익산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익산시 아동보육과 서원희 주무관이 아동보호 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주무관은 29일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 사례 공모전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원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내용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모전에는 전국 아동보호 전담 요원 580명을 대상으로 논리적 구성과 실천 계획의 타당성 등 5개 기준을 평가해 15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도서관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큐레이션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가족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12월 29일까지 한 달간 모현도서관 1층 로비에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동군산 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돌이회가 29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좀돌이회는 쌀 한 줌씩을 좀돌이에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던 옛 전통을 이어 나눔을 함께하자는 취지의 모임으로 올해로 26년째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출발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